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남자, 3년 전 제 친구와 바람나 제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던 제 남편입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합니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는 이 남자. 정수리엔 흰머리가 듬성듬성하고 낡은 작업복에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파르르 떨립니다. 저를 알아본 거죠. 당연합니다. 3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대걸레를 든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 여자.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희입니다. 영수가, 아니 사장님, 우리 진짜 몰랐어. 여기가 내 건물인 줄 꿈에도 몰랐어. 3년 전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제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 도망쳤던 두 사람. 지금 그들은 제가 소유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용역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였죠. 과연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5. 이건 지옥 끝에서 기어 올라온 제 인생의 복수이자 찬란한 성공기입니다. 제 인생은 남들 보기에 그저 평범했습니다. 25에 중매로 만난 남편 박철수와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전업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중소기업 만년과장이었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저는 안 해본 부업이 없었습니다. 인형 눈 붙이기부터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까지. 제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꼬박꼬박 저축해서 20년 만에 경기도 외곽의 30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박철수는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난 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 1억 5천만 원.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한 게 억울하다며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여보, 요즘 자영업 다 힘들대요. 그냥 이 돈 은행에 넣어두고 우리 소일거리나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방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여편네가 남자의 야망을 알아? 평생 들어본 적 없던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게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러 다닌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만 붙잡고 희죽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늦바람이 나서 사업 구상에 신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건 제 고향 친구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일찍 혼자가 되어 보험 설계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사는 친구였죠.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저를 불러내 밥도 사주고 노래방도 데려가 주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영수가
남자는 늙으면 애 된다잖아. 내가 이해해라. 박서방이 그래도 심성은 착하잖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둔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이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김 실장, 사업 파트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입은 속옷 너무 섹시했어. 내일은 내가 사준 걸로 입고 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실장,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또 전화했어? 씻는다며? 그 목소리. 세상이 무너져도 잊을 수 없는 바로 제 친구 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산 남편. 두 사람이 저를 바보 천치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들더군요. 그래, 알았으면 됐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나 미희랑 살 거다. 기가 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나오는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희가 어떤 앤데? 내 친구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남편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를 내려다보며 그가 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겨워. 당신한테서 나는 그 퀴퀴한 된장 냄새도 지겹고 늘어진 뱃살도 지겹다고. 미희를 봐. 얼마나 세련되고 여자다워. 나도 남은 인생 좀 남자답게 살아보자. 다음 날 미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제가 아끼던 명품 스카프를 두른 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영수가 좋게 헤어져 줘라. 박씨, 너랑 살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대. 우리 서로 사랑해. 뒤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그 역겨운 입 놀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왔더군요. 남편은 이미 퇴직금을 미희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린 상태였고 심지어 우리가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 현금화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집 곧 경매 넘어갈 거야. 대출 이자 안 갚았거든. 너 빈털털이 되기 싫으면 위자료고 뭐고 포기하고 그냥 도장 찍어. 협박이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던 저는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는 달랑 현금 500만 원과 옷 보따리 2개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짐가방을 끌고 정처 없이 걷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보증금 없는 월 25만 원짜리 창문 없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눕기도 벅찬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밤마다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편과 미희가 탄 차가 벼락이라도 맞기를, 그들이 먹는 밥에 모래가 씹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그들에게 닿지 않고 제 속만 갉아먹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흉측하게 늙어버린 노파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쯤이었습니다. 죽더라도 밥은 먹어야겠더군요. 살아야 복수라도 할 것 아닙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은 무릎이 아파 오래 못하겠고 청소 일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인력사무소 소개로 들어간 곳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간병인 일, 남의 똥기저귀 갈고 욕창난 살을 닦아주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했던 예전의 저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맡은 환자는 욕쟁이 할머니였고 두 번째 환자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벨을 누르고 밥상을 엎고 제 머리채를 잡는 환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까짓 게 대수냐? 내 인생 파탄낸 놈들도 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병원에서 꽤 일 잘하는 간병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환자도 제 손을 거치면 얌전해졌으니까요. 사실 비결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외로움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분들의 처지가 꼭 저 같아서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VIP 병동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하루 일당이 일반 병실의 2배라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는데 저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찾아간 병실에는 꼬장꼬장하게 생긴 70대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어찌나 괴팍한지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둔 간병인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내가 김영숙이야? 밥상은 차려왔어? 첫 마디부터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대번에 뱉어내셨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밍밍해서 원, 갖다 버려. 식판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하다고 빌거나 화를 내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식판을 치우고 휴게실 냉장고에 있던 제 반찬통을 꺼내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먹으려고 싸온 깻잎 장아찌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시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이 좀 도실 겁니다. 회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다가 젓가락을 들어 깻잎을 집어드셨습니다. 오물오물 씹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건설회사 회장으로 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었지만 말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가족들과의 재산 분쟁에 지쳐 병원으로 도피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소송을 걸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회장님은 밤마다 통증 때문에 신음하시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진통제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그분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 땀을 닦아드리고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영수가, 넌 내가 돈이 많아서 잘해주는 거냐? 어느 날 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많으면 좋죠. 근데 회장님, 돈 싸 짊어지고 젖은 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 회장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플 때 아야 소리 들어줄 사람 아닙니까? 저도 남편한테 버림받아봐서 알아요.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거요. 제 말에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 누우시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1년을 회장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회장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죠.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식들이 들이닥쳐 난동을 부렸지만 회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준 건 피 섞인 자식놈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회장님은 저에게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현금 5억 원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저 일당 받고 일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이건 내가 주는 월급이다. 그동안 밀린 야근 수당까지 쳐서 주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받아. 그리고 이걸로 보란 듯이 살아라. 너 버린 그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그게 내가 나한테 하는 효도다. 그 말을 끝으로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상주도 아니면서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었으니까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보란 듯이 살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1층 좋은 자리에 제 이름을 건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영숙이네 찬. 간병인 시절 환자들의 입맛을 살려냈던 솜씨를 발휘했죠. 조미료를 쓰지 않고 집밥처럼 만드는 제 반찬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엄마 손맛으로 유명해지며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를 입은 초라한 이혼녀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제 가게와 건물을 관리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풍문으로 전 남편과 미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크게 열었다가 조류, 독감 파동과 무리한 확장으로 1년 만에 쫄딱 망했다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희가 갯돈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앉았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싶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관리소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청소 용역 업체가 바뀌었는데 일하는 부부가 아주 성실하다고 해서 썼거든요. 근데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두 남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꾀죄죄한 작업복, 구분 등 주름진 얼굴. 3년 전 저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노인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미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소 맡게 된 박철수입니다. 옆에는 제 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제야 고개를 든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영수가 옆에 있던 미희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제 모습과 락스.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완벽한 대비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보, 아니 사장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잠깐 미쳤었나 봐. 저 여자가 꼬셔서 넘어간 거야. 내 마음은 항상 당신뿐이었어.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여기서 평생 당신 머슴처럼 살게. 비겁했습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살 길을 도모하는 그 꼴을 보니 남아있던 일말의 정조차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미희도 질세라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우리 지금 고시원 살아.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어.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친구.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여보.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들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제게 보냈던 이혼 합의서 사본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기록해 둔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3년 전에 뭐라고 했어? 퀴퀴한 냄새 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내쫓았지? 근데 이제 와서 내 건물에서 밥벌이를 하겠다고? 그것도 내 눈앞에서? 저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박철수 씨, 그리고 김미애 씨. 당신들은 해고야.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영수가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달만이라도 일하게 해줘. 우리 굶어 죽어.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신들이 그랬지? 각자 인생 사는 거라고. 이게 내 인생이고 저 시궁창이 당신들 인생이야.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관리소장님을 시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복도 밖으로 끌려나가며 악을 쓰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달려온 아들과 딸을 안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삽니다. 반찬 가게는 2호점을 냈고 주말에는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최 회장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가끔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남편과 미희를 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둘이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옥에서, 저는 저의 천국에서 살면 그만이니까요. 인생 예순이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더군요. 사람에게 배신당해 바닥을 쳤을 때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로 사니까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하루를 살다 보니 기적 같은 선물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는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더 보란 듯이 잘 사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은 잘라내고 튼튼한 내 다리로 일어서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